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GPS 가우시안이라는 페이퍼이고 CVPR 2024에 역습되었습니다. 우선 이 해당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제 러닝 기반으로 바꾸는 워크이고, 이제 이를 통해서 휴먼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노벨뷰 신테시스를 가능하게 한 그런 기념적인 페이퍼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듯이 이제 기존 3D GS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서브젝트별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서브젝트가 바뀔 때마다 매번 옵티마이즈를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나에 대해서 피팅된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파라미터로는 이제 바나나만을 렌더링 할 수 있고, 이제 새롭게 사과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다시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GPS 가우시안은 이제 기존 옵티마이즈 기반의 3D GS를 이제 러닝 기반으로 바꿔서 이제 한번 이제 모델 웨이트를 학습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더라도 노벨뷰 신테시스가 가능하도록 한 그런 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 페이퍼를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3D 리프레젠테이션 분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해당 분야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좀 어떠한 메서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D 리프레젠테이션 메서드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제 먼저 복세를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3D 스페이스를 이제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고 이제 각 그리드가 이제 오큐파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0과 1로 표현해서 이제 타겟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오큐판시 네트워크 같은 연구들이 있고, 이제 가장 간단하지만 이제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아웃풋 메시가 굉장히 블러키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인데, 해당 방법 같은 경우는 이 타겟 오브젝트를 이제 무수히 많은 포인트 집단,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이 블러키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특정한 토폴로지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좀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디퓨전 관련된 방법론들이 좀 발전해서 이제 디퓨전의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 뽑으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백본의 프라이어를 활용한 뭐 더스터나 VGGT 같은 방법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트라이앵글 메쉬를 활용해서 이 타겟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흔한 방법입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 SMPL 베이스의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들을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 메쉬를 얻는 것이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워크에서는 이 메쉬를 사전에 뭐 스캐너 같은 거를 사용해서 미리 구해두고 이 메쉬에 대한 60 포즈를 이스티메이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사전에 스캔된 메쉬 이외의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스티메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메서드로는 이제 어떤 3차원 공간상에 포인트 X를 넣었을 때 그 X와 타겟 메쉬 서피스 사이의 관계식을 학습한 이제 임플리시트 펑션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DF 같은 메서드들이 이제 이 카테고리에 속하고, 이제 해당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스캔된 메쉬를 사용하는 방법들과는 달리 좀 어느 정도 카테고리 어그노스틱하게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이 타겟 오브젝트에 대한 텍스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텍스처라는 거는 오브젝트의 색이나 이제 질감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뿐만 아니라 텍스처까지 구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론들이 이 널프나 이 3D GS 같은 렌더링 기반 메서드들입니다.
이 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3차원 공간상에 이런 임의의 레이를 하나 쏴서 이 레이 위에 포인트들에 대한 어떤 컬러 값과 덴서티 값을 예측해서 이 타겟 오브젝트에 대한 지오메트리랑 이제 텍스처를 동시에 구해주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널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과 렌더링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이 3D GS입니다.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3차원 3D 가우시안을 포개고 여기에 색을 입혀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타겟 오브젝트에 대한 지오메트리와 텍스처를 구하는 그런 메서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이 1D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일반적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정기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특징으로는 이제 뮤값으로 이 해당 가우시안을 평행 이동시킬 수 있고 이제 시그마 값으로는 이제 이 가우시안의 쉐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2D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1D 가우시안을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제 2차원으로 확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 값도 역시 X와 Y에 대해 두 개의 디멘전을 갖는 형태를 갖고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X, Y축에 대한 코베리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D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뮤 값의 디멘전이 2이기 때문에 이제 상하좌우로 평행 이동이 가능하고 쉐입 역시 이제 2차원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3D 가우시안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1D 가우시안을 이제 3차원 XY Z축에 대해서 확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우시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뮤와 시그마 값을 통해서 이제 위치랑 쉐입이 결정되게 되는 이제 그런 가우시안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이 3D 가우시안에 대한 PDF 수식인데 이 PDF를 보시면 이제 가우시안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이 XC와 시그마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시그마는 이제 다시 이 가우시안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로테이션과 스케일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이런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를 이제 옵티마이즈해서 오른쪽 영상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타겟에 대한 지오메트리와 텍스처를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거 하나하나가 이제 3D 가우시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옵티마이즈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텍스처에 점점 맞게끔 가우시안이 이동하고 색이 바뀌는 뭐 그런 워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선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3D GS 같은 경우는 어떤 서브젝트 단위로 옵티마이즈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서브젝트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이 서브젝트가 바뀔 때마다 옵티마이즈를 다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3D 가우시안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을 좀 나타내 본 건데 보시면은 이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이 인풋 비디오에 등장하는 이 타겟 오브젝트에 대해서 먼저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고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위치에 각 가우시안의 민값을 이니셜라이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기 위해서 이제 인풋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을 SFM과 같은 메서드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인풋 비디오의 프레임 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정교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PS 가우시안은 이제 이렇게 얻기 까다로운 포인트 클라우드 대신에 이미지 픽셀을 이제 가우시안 이니셜라이즈에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3D 가우시안이 아닌 이 2D 가우시안이 먼저 이니셜라이즈 되고 이 2D 가우시안을 이제 3D 가우시안으로 리프팅 시키기 위해서 이제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노니컬 가우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같이 이제 모든 인풋 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 한 프레임만을 사용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런 기법들을 혼합해서 어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최소 2개의 인풋 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모노큘러 비디오에서는 이제 해당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GPS 가우시안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방금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제 해당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각 프레임에 대해서 이 2개의 멀티뷰 이미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를 위해서 먼저 뷰 셀렉션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2D 가우시안을 3D로 리프팅 시키기 위해서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뎁스맵과 이미지 피처를 유넷 베이스 네트워크에 태워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리그레션 하게 되고,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혼합해서 이제 엔드투엔드로 3D 가우시안을 리컨하는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되는데, 이제 이 각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 봤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뷰 셀렉션 파트입니다. 우선 이 파이프라인의 트레이닝 셋업을 보시면 이 어떤 액터를 주변으로 8개의 카메라를 유니폼하게 배치하고, 이 8개 카메라 중에서 어떤 렌더링 하고자 하는 타겟 뷰를 랜덤하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위해서 2개의 인풋 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타겟 뷰와 이웃에 있는 2개의 뷰를 찾아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이 뷰 셀렉션 스텝에서 진행해주게 되고, 이제 정리해보자면은 이 2개의 이웃한 뷰를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캐노니컬 가우시안을 이제 리컨해주게 되고, 이 리컨된 가우시안을 이 타겟 뷰에서 렌더링하는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동작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 뷰랑 이웃한 2개의 이 소스 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소스 뷰를 찾기 위해서 먼저 각 카메라에 대한 이제 법선 벡터를 찾아주게 되고, 이 벡터 값들의 이제 씬 센터 값을 빼주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각 벡터들을 하나의 점에 얼라인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겟 뷰에 대한 벡터랑 나머지 뷰에 대한 벡터끼리 이제 내적을 취해서 이 내적 값이 가장 작은 뷰를 이 소스 뷰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뷰 셀렉션이 끝나고 나면은 이 2개 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피처 익스트랙션과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좀 진행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 레프트라는 선행 연구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이 레프트라는 파이프라인은 이제 2장의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 2 이미지에 대한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이스티메이션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옵티컬 플로우라는 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2 이미지 픽셀 사이의 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이미지 1의 픽셀이 이미지 2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를 나타낸 플로우 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컬 플로우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코릴레이션 볼륨 매트릭스라는 걸 이제 계산해주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기에는 이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미팅에서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번 미팅 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어가 보면 이제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 이미지 1의 이미지 피처랑 이미지 2의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해 놓은 매트릭스를 의미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1의 한 픽셀에 대해서 이미지 2의 모든 픽셀들과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게 되고, 이 과정을 이제 이미지 1의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수행해 줌으로써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h by w by h by w의 디멘전을 갖는 이런 매트릭스를 구해주게 되는 그런 그런 어떤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두 피처 벡터 사이의 내적을 통해서 구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에서 이 분모 부분이 이제 우항으로 이항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트릭스의 이제 마지막 두 개 디멘전에 대해서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취해줘서 이 두 이미지 픽셀 간의 어떤 작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큰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언뜻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 이미지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미지 피처를 좀 다운 샘플링해서 좀 사용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코릴레이션 룩업이라든지 뭐 좀 이런저런 스텝을 거쳐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해 주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페이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은 오늘 리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스텝 같은 경우는 그냥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일단 그렇게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GPS 가우시안으로 넘어와서 이제 GPS 가우시안도 마찬가지로 이 레프트 베이스의 이제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정확히는 옵티컬 플로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옵티컬 플로우에서 이제 Y축 성분이 제거된 그런 디스페러티 맵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뎁스 정보를 이제 뎁스 값을 유도해주게 되는데,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이 두 개의 소스 뷰를 이제 CNN 베이스의 이미지 인코더에 태워서 이미지 피처를 얻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두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shared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해줘서 두 이미지에 대한 피처 스페이스를 맞춰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픽셀 레벨에서의 휴먼 피처부터 해서 이 모션 레벨의 휴먼 피처까지 다양하게 반영해주기 위해서 이제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사용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 피처를 뽑고 나면은 앞에 이제 레프트에서 소개된 방법과 유사하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 GPS 가우시안의 경우에는 그 카메라가 X축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그런 셋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 레프트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서 디멘전이 하나 빠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해주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사용된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 Y축에 대한 디멘전이 하나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옵티컬 플로우 역시 마찬가지로 아웃풋에 대한 디멘전이 제거된 포맷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 맵을 이제 디스페러티 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플로우 맵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 1의 이제 특정 픽셀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이미지 2의 픽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스페러티 맵 B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유도식을 통해서 이제 뎁스 값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유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 3D 분야에서 이 코디네이시라는 거는 크게 이제 월드 카메라 픽셀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미터 스케일 공간상에 포인트 P가 있고 저희는 이 포인트 P를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원점으로 해서 이 P의 좌표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 좌표계를 이제 카메라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고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 강의실에 뭐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임의의 점을 원점으로 해서 이 P의 좌표를 표현하게 되면 이걸 월드 코디네이트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찍고 있는 이 카메라의 화면에도 이 점 P가 찍히게 될 텐데 이 카메라의 화면을 기준으로 이제 P의 좌표를 표현하면은 이걸 이제 픽셀 뭐 또는 이미지 코디네이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3차원 공간상에 떠다니는 점 P를 어떻게 이미지 플레인 위에 프로젝션 시킬 수 있을까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왼쪽 피규어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 공간상에서는 이 뎁스, 다시 말해서 이 Z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인트 P의 좌표 값을 먼저 전부 Z로 나눠서 이 포인트에 대한 뎁스 정보를 제거해주게 되고 이제 여기에 다시 카메라의 초점거리 포컬 랭스를 곱해줘서 이 포인트가 카메라로부터 이제 포컬 랭스만큼 떨어져 있는 이미지 플레인 위에 프로젝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이미지 1에 존재하는 어떤 픽셀 X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저희는 이 앞선 스텝에서 이제 디스페러티 맵 B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 2에 존재하는 픽셀 X에 대한 위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미지 1 픽셀과 B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정리해서 이제 Z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디스페러티 맵을 이용해서 뎁스 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 뎁스 정보랑 휴먼 2D 픽셀 로케이션을 컨캣해서 이제 3D 가우시안의 민값을 구해주게 되고 그리고 해당 픽셀의 이제 원래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우시안의 컬러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SH 디그리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디그리 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 픽셀에 대한 RGB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가우시안에 대한 컬러 값으로 사용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가우시안에 대한 로테이션과 스케일 그리고 오퍼시티 값인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구했던 이제 멀티 스케일 이미지 피처 맵이랑 뎁스 맵을 유넷 베이스의 네트워크에 태워서 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풋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캐노니컬 가우시안을 리컨하는 어떤 오리지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과는 다르게 이제 GPS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맵 프레임마다 캐노니컬 가우시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캐노니컬 가우시안을 뽑을 때 좀 이피션트하게 리얼타임으로 뽑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 덕분에 어떤 복잡한 디포메이션 과정 없이 휴먼의 모션이나 옷의 주름 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로스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위에 보이시는 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많이 쓰이는 MA 로스랑 SSIM 로스입니다. 이제 이 두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렌더링한 이미지와 GT 이미지가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는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GT 뎁스 값이랑 이 모델이 예측한 뎁스 값이 같아지도록 그렇게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는 로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부분인데 이렇게 됐지. 실험 부분인데 사실 실험 부분은 뭐 크게 별게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기존의 어떤 러닝 기반의 다른 렌더링 기법들보다
기법들에 비해서 이제 소타를 찍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렌더링 타임 역시 다른 다른 렌더링 기반 파이프라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퀄리티를 비주얼라이즈 해봤을 때도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자기들께서 잘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셋업을 이제 8개 카메라가 아니라 6개 카메라로 바꾸고, 이제 카메라 셋업을 좀 건드리더라도 좀 로버스트하게 동작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인풋 비디오가 네. 8개 네. 유니폼하게 45도씩 이렇게 네. 굉장히 통제된 어떤 실험실 환경에서만 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데모 비디오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얘네도 이게 리얼타임에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만 이제 동작을 하긴 합니다. 은더 와일드에서 그냥 은더만 2개 뷰로 그대로 파이프라인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바뀌는 만약에 인더 와일드인데 2개 뷰가 만약에 같은 프레임에 대해서 정확히 그 싱크가 맞아져 있다면은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각도는 보장이 안 되는 네, 그 각도에 대한 실험이 여기 마지막 피규어에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퍼터베이션을 주는 거는 괜찮긴 한데, 너무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아마 안 되긴 할 겁니다. 궁금해서 성능 비교하고 비교해서 네, 다른 소드들은 네. 다른 소드들도 다 실험실 환경에서 만드는 제가 이 다른 메서드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얘네도 지금 보면은 이런 카메라 셋업이 이 GPS 가우시안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더 와일드에서 네, 되는 애들은 네, 네, 그쵸. 그래서 일단 모노큘러 비디오에서는 안 되고 무조건 멀티뷰가 인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개 뷰. 근데 이게 이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이 2개 뷰가 필요한 이유가 이 뎁스 이스티메이션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뎁스 이스티메이터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꾸면은 좀 모노큘러 비디오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페이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구현된 거는 무조건 멀티뷰가 인풋으로 들어와야 되긴 합니다. 컨스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엄청 뭐랄까 제너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기존 옵티마이즈 기반의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좀 러닝 기반으로 바꿨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초의 워크니까 사실 뭔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PGT 가까스로 네, 모티브 필요한 게좀 컨스트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아지무스 엑시스가 차이가 없어야 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PGT. 네, 그리고 저자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서 실제로 그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뎁스맵 구할 때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진행하지 않고, 이 저자들이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게 카메라 포즈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뎁스 구할 때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그래도 뭐, 뭐죠?